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예, 주위 사람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조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미리미리 잘 막아줘야 되는데. 날과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쇼 이슈바 코너입니다. 저는 사실 좀 늦게 어제 저녁에 네. 문자 받았습니다. 쿠팡에서 사과 문자 말씀하시는 유출됐습니다. 건가요? 아, 혹시 받으셨습니까? 저는 문자는 안 받았는데 네. 기분 탓인지 여러 가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계속 겪고 있네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속상한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텐데 정말 요즘 들어서 이커머스를 비롯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정말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대체 네.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건지 화이트 해커로 활동 중인 김한수 씨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네. 화이트 해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네. 설명 좀 화이트 부탁드립니다. 해커라고 하면은 정보 보안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총칭하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특히 하고 있는 일은 해킹 범죄자들과 똑같이 해킹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서버를 해킹을 하는데 네. 차이점은 이제 그 이후에 범죄자들은 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킹을 네. 하지만 해킹을 한 다음에 해킹 당한 경로라든가 문제점, 취약점들을 이야기를 해서 이쪽을 고쳐라.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지에서 일하는 해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합법적으로 해킹을 하는 해커다. 네. 오늘 굉장히 저희가 적임자를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일단 피해 계정이 3,370만 개. 네.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쿠팡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4,500개가 해킹됐다. 그래서 네. 별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분도 계실 텐데 이거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쿠팡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까? 네, 이거 진실은 사실 그들만이 알겠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추정해 본 바로는 네. 사실 여기에서 거짓말을 조금 위험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최초로 알았을 때는 4,500건의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먼저 신고를 하고 네. 사실 신고를 늦게 하면 또 그거대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 먼저 하고 얘네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 3천만 개가 넘는 데이터가 유출이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이라기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올해에도 같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네네. 다른 통신사에서.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해킹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이제 말 바꾸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곧 알려질 정보를 굳이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싶긴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서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네. 말씀을 주셨고 지금 쿠팡 측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퇴사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전 직원, 중국인 개발자를 이 사건의 유출범으로 지목해서 고소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나온 소식들을 보니까 인증키 개발자였다. 이걸 두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증키라는 게 뭔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날 단어들이 정확히는 인증 토큰 그리고 서명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네. 좀 어렵네요. 네, 인증 토큰이라고 하면은 조금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이유가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번 입장할 때마다 그걸 증명을 하면은 귀찮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인증을 받으면 티켓을 줍니다.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그 입장권을 들고 서버에 드나드는 거죠. 그것이 인증 토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간편 로그인 같은 건가요? 네, 그것도 토큰에 해당합니다. 네네. 근데 이 인증 토큰이 발급을 받으려면 네. 서명키라는 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티켓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티켓도 위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조를 막기 위해서 이 서명키라는 게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티켓을 발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인증 토큰과 서명키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 로그인 없이 말 그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없이 티켓을 발급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걸 관리하던 직원은 이렇게 해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전 직원인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네. 그 자세한 이유는 물론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지금 이 서명키가 계속 갱신이 되지 않고 이 전 직원이 가지고 있었다. 그럼 퇴사 이후에도 그 서명키로 이 토큰을 계속 발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추후에 이제 퇴사를 했더라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사실은 네. 저는 우리 옛말에 열 포졸이 한 도둑 못 맞는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네.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면 네. 뭐 트로이 목마를 못 막았듯이 쿠팡도 막기 힘들었나? 좀 정상 네. 참작 여지가 있나? 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이유라면 업데이트 제대로 안 해줘서라면 정상 참작 여지는 없네요. 무조건 쿠팡이 잘못한 거네요. 네, 저는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직원 내부자가 가담을 했더라도 네. 사실 여기에서 밝혀진 원인들이 관리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퇴사한 직원의 우리가 보통 퇴사를 하면 사원증을 딱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출입증을. 네. 그렇죠. 근데 그 출입증이 퇴사한 이후에도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사실 이건 관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뭐 하여튼 그게 뭐 출입증 반납이 됐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특히 시스템이 제가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들어갈 때마다 뭔가 바뀌어 있는데 그러면은 시스템은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어떤 보안 설비라거나 어떤 이런 관리의 영역은 전혀 업데이트를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자체적으로 하긴 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는 관리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취약점이 생겨서 이 유출이 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관리를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적인 문제에 좀 해당하거든요. 근데 사실 결국 이 관리적인 문제도 이 보안에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이 보안 컨설팅이라는 업계가 있거든요. 네. 네네. 이 보안 컨설팅 업계에서는 이런 관리적인 면도 컨설팅을 또 해주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자문을 받으면서 이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놓쳤다라는 것이고요. 네.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보안에 돈을 안 쓰는 거는 유명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잘 생각해 보면 이 보안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돈 뭐 1,000만 원을 썼다. 네. 그럼 뭐 마케팅에 쓰든 신규 서비스를 개발을 하면 새로운 기능들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안은 1,000만 원을 쓰든 1억을 쓰든 그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때문에 최선인 건데. 네, 그게 아주 가장 잘한 건데 네. 이게 딱 시간이 지나면 작년에 우리 1억으로 했네? 그러면 올해는 더 늘릴까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죠. 1억 했으니까 8천으로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사실 이 보안에 조금 더 쓰기가 기업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렇겠네요. 매출과 연결되는 업데이트는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기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네. 보안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인색하게만 한지 소비자로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맞아요. 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해킹 사건들이나 해킹 이슈들을 과거부터 좀 다뤄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올해가 조금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너무 많이 터졌잖아요. 네, 작년에도 이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올해 조금 더 국민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 인터넷에 자신을 쿠팡 직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올린 글이 또 화제죠. 네. 쿠팡에는 이미 중국인 개발자가 90%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쿠팡 소속 개발자라고 밝히며 현재 쿠팡의 IT 인력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는 특히 쿠팡의 매니저 90% 이상이 중국 국적이라고 주장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에서 30%였는데 차근차근 중국인 비율을 높이면서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분기마다 한국인 직원이 퇴사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쿠팡 내 중국인 직원들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글은 지금 봤더니 삭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궁금해서 이 쿠팡 쪽에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인 개발자가 많은 건 사실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개발자는 사실 한국인 개발자도 많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언제든지 드날락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인증 토큰 이런 걸 관리하는 직을 꼭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외국인 개발자에게 맡기는 게 이게 과연 적정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네. IT 업계에 요즘 좀 퍼져 있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네. 이유가 사실 제 주변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인 개발자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비용이 조금 더 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개발 실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선 아마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쿠팡 내부에 전략이 있겠죠. 뭐 네. 중국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네. 물론 이게 외국 국적 직원에게 맡겨도 되느냐 이런 민감한 정보를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물론 저는 이 외국 직원을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 외국 직원이 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를 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사태가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이 이야기하는 건 기본 정보만 털렸다. 뭐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 정도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정말 여기에 결제 정보 유출 없는 거냐, 내 네. 소비 내역 같은 거 같이 들어간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믿어도 되는 쿠팡 측의 주장일까요? 지금까지는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조사 결과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저희가 함부로 이 결제 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겁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대형 사고에서 기업이 유출 범위의 전부를 초기에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네. 이게 초기에는 4,500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 3천만 건이 유출된 게 드러났잖아요. 네. 이제 그 이후에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런 것이겠죠.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털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시스템들은 뭐 감염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어쨌든 이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입이 돼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은 정말 괴담 수준의 그렇죠. 공포심이 더 높아지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 답을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아보려는 OX 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자. 또 소품까지 준비를 하고 왔는데 자, 그럼 종원 앵커가 맞춰주시고 네. 네. 정답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우리 네. 한수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불안해해야 될지를 좀 요걸 보시고 네. 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답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원격으로 휴대전화 개통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OX. 두 분 다 X. 네. 저 정답을 맞추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이게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좀 세모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확인된 게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집 주소, 이메일. 네 이메일 정보 이렇게만 유출이 되었다. 이 정보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네. 알뜰폰도 안 되나요? 네, 왜냐하면 그 개통을 하려면 신분증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메신저 피싱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 둘, 셋. 애매합니다. 네, 그런가요? 질문이 갈리시네요. 좀 안심해도 되나요? 네네. 이거는? 네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으로는 X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으로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카카오톡 계정 유출된 제 네. 카카오톡 계정을 활용해서 이제 피싱 메일을 문자를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정보만 가지고는 카카오 계정이 탈취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진짜 많이 보여지는 네. 질문이고 불안감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인데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오, 네. 맞았네요. 이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딥페이크 만들 수 없나요? 딥페이크라는 거는 사실 이미지를 합성하는 류의 이제 공격을 그렇죠. 저희가 뜻하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온 정보들은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출 건으로 인해서 뭐 나의 이제 불법 영상이 만들어질 거다. 딥페이크 영상을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쿠팡에 뭐 사진을 올려놓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X를 들었는데 맞았군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통관 번호가 유출이 됐다면 이 정보로, 유출된 정보로 밀수까지 가능하다. 하나, 둘, 셋. 네. 아,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했나요? 와, 진짜 무서운 거네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네. 통관 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뭐 해외 직구 같은 걸 딱 해보더라도 네. 저희가 해외 직구할 때 그냥 통관 번호만 적고 사실 그 이후에 뭐 확인이라든가 저희가 해야 될 그렇죠.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번호를 이용하면은 충분히 밀수나 악용을 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래서 그게- 이게 이렇게 불안해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네. 네네. 국외 발신으로 된 쿠팡 정보, 뭐 오늘 무언가가 도착합니다라는 거는 다 그러면 잘못된 문자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이런 큰 해킹 이슈가 일어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피싱 범죄들입니다. 그렇죠. 이 이슈를 틈타서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이 통관 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만약에 이 통관 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해외 뭐 배송이 되었습니다 하고 네. 링크를 전해주면 아 이게 그건가 보다 하고 링크를 클릭하고 해킹에 당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아니,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게 이제 쿠팡이 문제인 게 네. 우리 어머님한테 배송하고 네. 뭐 맞아요. 가족한테 배송하고 네. 그래서 내 가족 정보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동이 현관 비밀번호까지 털렸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결국 이게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건 뭐 굉장히 기본적인 정보기 때문에 이것까지 털렸다면 네. 거기다 내가 뭘 샀는지까지 알고 있다면 우리 가족에게 나를 사칭해서 피싱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 가능할 수는 있죠. 시나리오로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배송지에다가 가족 정보를 넣었다. 그럼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똑같은 뭐 피싱이나 그런 사칭 네.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밖에 우려되는 악용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큰 게 이 피싱이라고 보는데 이 네. 피싱이라고 저희가 한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걸 염두해 두고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리고 이제 쿠팡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떤 정보가 유출되는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정보가 악용될 여지도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제 이 뉴스 보자마자 저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 쿠팡을 들어가서 이 설정을 들어가 봤더니 쿠팡은 내 계정으로 로그인돼 있는 네. 기기가 쫙 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내 건가 가물가물한 게 있어서 저는 로그아웃 처리를 했는데 네. 실제로 저희한테 오늘 제보가 되게 많이 왔어요. 나는 이런 기기를 가진 적이 없는데 네. 듣도 보도 못한 기기에 내 계정이 로그인이 돼 있다고 나오더라. 네. 이런 분들은 실제 2차 피해가 시작됐다라고 의심을 해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를 단정 짓기가 쉽지 않은 게 네. 저희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이 배송지, 주소 네네. 이 정보만으로는 그 계정을 쿠팡 계정을 탈취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로 이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네. 이 쿠팡 계정이 해킹 당했다라고 네네. 한다면 사실 더 큰 문제로 커지겠죠. 사건이 더 커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대부분은 물론 진짜로 해킹을 당했을 수 있지만 네. 다른 사례로 아마 해킹 당했지 않았을까라고 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만 해도 해킹 사건이 워낙 많았으니까 네.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일부 소비자 그 쿠팡 이용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아무리 개인 기본 정보만 털렸다고 하지만 나는 불안하니까 신용카드 정보나 결제 수단도 삭제해버리고 네. 와우 회원도 탈퇴하고 뭔가 이렇게 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데 이게 소용 있는 것인지 네. 해봤잔지 너무 속상하지만 우선 알고 싶습니다. 와우 회원 탈퇴는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냥 심리적인 조치일 뿐이면 더 속상할 것 같아요.
속상하지만 뭐 진실을 좀 이야기 드리면 네. 해봤자 아, 입니다. 사실 너무 속상합니다. 이미 이 정보가 유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거는 나갔죠. 저희가 쏟아진 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도로 주워 담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탈퇴를 한다고 해서 그 정보가 원격으로 사라지는 건 맞아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안타깝게 사실 이 유출을 막는 거는 불가능하죠. 개인 입장에서. 네. 네. 그리고 유출이 일어났다. 그럼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네. 유출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출된 항목으로 어떤 그 피싱들이 올 수 있는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아니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본 정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SKT도 처음에는 뭐 요거 됐었는데 나중에 조사 결과 발표된 네. 거 보니까 더 많이 해킹이 됐었잖아요. 뭐 내 핸드폰 뭐 아이디라든가 여러 가지가 네. 거기다 롯데카드도 해킹이 됐고 네. 이 1000만 단위 해킹만 이렇게 많은데 앞서 있었던 통신사 해킹, 롯데카드 해킹에 요번 쿠팡 해킹까지 다 이게 결합이 되면 그 사실 어디 뭐 중국이나 어디 내 복제 인간이 걸어 다닐 수도 있다라는 공포심도 들거든요. 네. 요런 정보들이 다 부분 합쳐져서 엄청난 스노우볼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건이 뭐 이 규모가 커가지고 저희가 네. 주목을 하지만 네. 사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런 개인정보 유출 이슈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정보들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게 통합이 되면은 네. 정말 거대한 DB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 네. 그 이유는 조금 위험하겠죠. 네. 네. 진짜 문자 조심해야겠네요. 피싱 문자 같은 거. 네, 피싱 문자를 포함해서 보이스 피싱도 요새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특징이 빨리빨리 지금 당장 막 이런 식으로 정신 없이 굴어서 막 돈을 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조심하는 것밖에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이거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피싱 사례 중에 또 하나인데 네. 그 SKT 사건 때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 단체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네네. 링크가 온다거나 그러면 아, 더 클릭하기가 쉽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쿠팡 피해 유출 내역으로 뭐 핸드폰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링크가 오면 네. 아 진짜 그런 건가 하고 앱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링크 아무거나 클릭하지 않는다. 네. 절대로. 네. 두 번째는 의심되는 출처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는다. 이건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심되는 출처의 앱,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지 않는다. 설치하지 않는다. 네. 자, 요 두 가지만 지켜도 마지막 세 번째는 네. 2차 인증. 여기까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해킹은 저희가 막을 수 막을 수 있습니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중간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